예,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아침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죽이기 위해 추미애와 민주당 의원들이 말 그대로 파상 공세에 나섰습니다. 국감이 지나자 오히려 더 심해졌다라는 생각입니다. 추미애는 어제 옵티머스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을 직접 겨냥하는 또 감찰을 어제 지시를 했습니다. 이제 감찰이 3번, 그동안 추미애가 자기 멋대로 한 검찰 인사 3번, 또 수사 지휘권 3번, 검찰 인사, 수사 지휘권, 또 감찰로 이제 윤석열을 2중, 3중 꽁꽁 동여매고 윤석열을 꼼짝 못하게 하고 윤석열을 죽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나서서 윤석열 사퇴라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은 누구 이름 댈 것도 없이요. 윤 총장은 더는 검찰의 집단 이익을 위해 몽니 부리지 말고 사퇴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가 잘못됐다면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정치를 하고 싶으면 정치를 해야지 왜 검찰총장직에 앉아 있느냐. 별의별 말이 다 나옵니다. 윤 총장은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니고 검찰 편이다. 윤 총장은 윤서방파 두목이다. 지금 조폭 두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느낌이다. 윤 총장은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통해서 검찰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저런다. 공수처를 막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다. 자, 국감이 지나자마자 왜 이렇게 윤 총장을 죽이지 못해서 난릴까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공수처 설립 때문입니다. 공수처를 설립을 하는 데는 공수처장을 임명을 해야 되죠. 공수처장 임명은 이제 7명이 모여서 추천을 하게 되는데 2명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데 이 7명,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을 뽑는데 당연직들이 있고 법무부 장관요. 여야해서 2명씩을 추천을 합니다. 그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법을 개정해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해서 26일까지 국민의힘이 2명을 추천을 했죠. 변호사 2명을.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그 2명이 자격이 없다라고 시비를 걸고 나섰습니다. 다른 당에서 그 후보를 추천한 거에 대해서 추천 안 한다고 협박을 해서 추천을 하니까 이제 자격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지금 추천위원부터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하겠다고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추천위원을 했으니까 이제 추천위원 7명이 모여서 공수처장을 선별하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을 추천할 건지. 그 작업을, 그 협의를 하기도 전에 벌써 다음 달 말까지 공수처장이 추천되지 않으면은 또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야당 없이 국회의장과 지금 현재 여당과 이런 쪽에서 그대로 공수처장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하겠다. 그렇게 법안을 만들겠다고 또 협박하고 나섰습니다. 왜 이럴까요? 야당이 추천한 2명의 후보가 공수처장 그 추천위원 2명이 비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2사람이 모두 여당 쪽에서 뽑고자 하는 공수처장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7명 중 6명이 동의를 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목표는 뚜렷해졌습니다. 공수처 설립입니다. 지금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공수처 설립이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전국을 풀어간다 그렇게 해석한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지금 공수처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1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책에서도 썼다시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불행한 결과가 온 것, 그 퇴임 뒤에 검찰의 수사를 받은 것, 이 모든 것이 보복이고 검찰의 과도한 수사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렇게 과도한 수사 행태, 이 검찰의 힘을 빼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생각하는 장기 집권 전략, 민주당 장기 집권 전략, 20년 집권, 50년 집권 얘기가 계속 나오죠. 민주당이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공수처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있어야 검찰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을 수 있고, 그걸 막아내야 집권 연장이 가능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뒤에 안전도 보장된다는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전 세계 어디에도 잘 찾아볼 수 없는 공산주의 국가에나 간혹 있는 중국이나 등요, 이런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 터진 겁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건은요, 그동안 많이 드러났던 조국이나 추미애 이런 사건과는 성격을 근본적으로 달리합니다. 이건 돈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데 권력이 그 뒤를 비호했다는 의혹입니다.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권력형 게이트죠. 문제는 지금 여권이나 검찰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라임과 옵티머스 뿐만이 아니라 정권 말로 가면서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더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라임과 옵티머스 이런 권력형 게이트의 문제를 여기서 막지 못하면 장기 집권의 꿈도 날아가고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뒤의 안전도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윤석열을 공격하는데 계속해서 공수처가 나오게 됩니다. 공수처를 막기 위해서 윤석열이 저런다. 공수처를 막기 위해서 검찰이 준동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민주당 의원들 입에서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윤석열 그렇게 아꼈는데 갑자기 바뀐 것은, 이렇게 분위기가 바뀐 것은 공수처를 설립하는데 윤석열이 방해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윤석열이 제대로 수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라임 옵티머스가 터지게 되면 공수처는 물 건너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 중심에 윤석열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이 라임 옵티머스에 대해서 특검을 받아라고 시위를 하고 특검을 받지 않으면 장외투쟁을 하겠다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별로 콧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 설립이 가장 국정의 현안인데, 제1현안인데 그것을 가장 방해하고 나선 게 윤석열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을 목을 잘라야 하는데 지금 목을 자르려니까 명분도 없고, 목을 자르고 나면 공수처의 설립이 오히려 더 방해되는 여론이 형성되지 않을까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입도 손도 팔도 꽁꽁 묶어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 스스로 나가면 다행이고 안 나가도 꼼짝을 못하게 묶어두겠다는 거죠. 이 공수처를 설립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의 안위, 장기, 그 다음에 집권 연장 모두가 불가능해지는 키워드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 다음 달에 국민의힘에서는 이 여당 쪽에서 추천하는 이 공수처장에 대해서 동의를 해줄 수가 도저히 없을 겁니다. 비토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민주당도 그걸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제발로 윤석열이가 나가주면 좋다. 안 되면 극단적으로 어떤 경우든 윤석열을 자를 수밖에 없다. 다음 달까지 야당이 공수처장 임명에 비토권을 행사하면 결국 야당 없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법안으로 개정할 수밖에 없다. 지금 위헌 논란이니 이런 것들은 볼 겨재도 없다라는 거죠. 헌법을 개정하고 싶은데 굳이 헌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공수처만 설립을 한다면 장기 집권과 문재인 정권의 안위가 보장이 된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죽이기는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또 공수처를 밀어붙이기, 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공수처장을 자기 마음대로 뽑는 것도 그대로 밀어붙일 거라고 봅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윤석열 총장이 그래도 남아있는 검찰총장의 이름으로 검찰 조직을 추스려서 계속해서 라임 옵티머스를 비롯한 현 정권의 비리, 원전에 관련된 것, 모든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파헤치고 들어가야 합니다. 국민의힘, 야당, 지금 이제 나서야 합니다. 국민들과 함께 나서야 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지 않고 있죠. 그 이유는 국민의힘이 두 가지 지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중도층으로의 확장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공수처를 막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와 강력하게 투쟁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데 강력하게 투쟁을 하면 중도층으로 확장이 되어진다면 이게 문제가 없는데 강력한 장외투쟁이나 이걸 하게 되면 중도층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 여론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말씀을 드리면요. 국민의힘이 이제는 장외투쟁을 통해서 이 외연을 확대하는 중도층으로 확대하는 방법도 생각해야 한다. 동시에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서 이건 물러설 수 없는 일입니다. 라임 옵티머스에서 물러서면 더 이상 문재인 정부의 어떤 공격할 거리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라임 옵티머스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를 매개로 해서 장외투쟁으로 중도층까지 지지율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것을 성공하지 못한다면 야당이 존재가치, 힘을 잃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계속되는 얘기입니다만 문재인 정부,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이 왜 무너지지 않느냐. 거기에는 30대, 40대의 지지율과 호남의 지역적 지지율이 받치고 있는 거죠. 그 30대, 40대의 그 지지율, 그 지지를 깨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무슨 수단을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덮으려고 하는 권력형 비리에 대한 저 부분을 드러내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 부분은 라임 옵티머스에 대한 특검, 공수처에 대해서 장외투쟁을 해서라도 막아서려는 그 과정에서 이 문재인 정부의 게이트성 비리들이 터져나오게 해야 된다. 이게 야당의 전략이어야 한다. 호남을 찾아가고 중도층에 대한 또 구애, 정강 정책을 바꾸는 일도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반문재인으로 빅텐트를 치고 강력하게 라임 옵티머스, 공수처에 대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그걸 막아서야겠다라는 결의, 전략을 다지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